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여기서는 허구의 이야기지만 실제로 있을 수도 있는 듯한 공포 썰을 한 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처음 자취를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원룸을 빌려 자취를 시작했죠. 집세가 저렴해서 많은 고민 없이 그곳으로 결정했습니다. 건물 외관은 낡았지만 내부는 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시험 공부를 하느라 새벽까지 깨어있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창문 너머에서 똑똑똑 소리가 들렸습니다. 4층 높이의 방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창문을 두드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순간 오싹한 기분이 들어 창문으로 다가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바람 소리만 나지막이 들릴 뿐이었죠. 그 다음 날 어제 일을 잊은 듯 하루를 보냈는데 밤이 되자 또다시 그 똑똑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아예 무시하고 이어폰을 꼈지만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혹시 창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냐고 물었더니 그의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알고 보니 그 방은 원래 유령이 자주 등장한다는 소문이 나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세입자가 그곳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다 무시하고 살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물건이 제자리에서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만 제외하고는 큰 문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칠수록 소리는 점점 더 빈번해졌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창문뿐만 아니라 벽, 책상, 심지어는 방문에서도 그 똑똑똑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이웃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아는 무당을 소개해 주었고 무당은 한 번 방을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무당이 제 방에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방 안 여기저기를 둘러보더니 한순간 멈춰선 채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이곳에는 아주 오래된 귀신이 있군요. 원한을 품은 채 떠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영혼입니다. 그러자 무당은 몇 가지 의식을 진행하겠다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방 안에는 차가운 기운이 맴돌기 시작했고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은 굿을 진행하며 무언가와 대화하려 했지만 갑자기 그만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놀란 표정으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 영혼은 떠나기를 거부합니다. 당신 자신이 마음을 다해 떠나보내려는 의지를 가지지 않는 한 그도 여길 떠나지 않을 겁니다. 무당의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귀신에게 무엇이 미련으로 남아있는지 무슨 원한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힘들어하는 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서 초를 밝히고 진심을 다해 귀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너의 미련이 무엇이든 간에 이제는 떠나 편히 쉬어도 좋을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알겠지만 나도 편히 쉬기를 바래.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 똑똑똑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기운도 조금씩 따뜻하고 평온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원룸에서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날의 일이 생각나곤 하지만 오히려 그 귀신이 정말 떠난 것인지 그냥 나를 진정시킨 것뿐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요.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는 29살의 회사원 민수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집은 오래된 고층 아파트 단지의 15층에 위치해 있었고 이 아파트는 과거부터 여러 소문이 도는 장소였다. 아파트 주민 사이에서는 야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엘리베이터가 이유 없이 움직인다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돌곤 했다. 평소 같으면 별로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그날 민수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됐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중이었다. 엘리베이터는 그의 층으로 올라가던 중 갑자기 10층에 멈췄다. 문이 열렸을 때 아무도 없는 어두운 복도가 그를 맞이했다. 문이 열려 있는 동안 이상한 한기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왔다. 민수는 무시하고 문이 닫히기를 기다렸다. 엘리베이터는 이내 다시 올라가 그의 층에 도착했다. 집에 도착한 민수는 오늘 하루 피곤했던 일정에 대해 생각하며 씻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그렇게 잠에 빠져들려고 할 즈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그의 현관문 앞에서 조용히 발을 끌며 걷는 듯한 소리였다. 쓱쓱 그는 소리에 신경 쓰지 않으려 했으나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결국 민수는 호기심과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문으로 다가가 똑똑 두드렸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문을 열어보았으나 당연히도 아무도 없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민수는 매일 밤 비슷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때로는 귀 중턱에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거나 눈을 떴을 때 침대 발치에 무언가가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다. 그는 점점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두려워졌고 친구들에게 이 이상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친구들은 그저 꿈에서 깨어난 것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느 날 밤 민수는 특히나 기분이 찝찝했다. 그는 자정 무렵 갑자기 깨어났고 그때 침실문 밖 복도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보였다. 그것은 뭔가 굉장히 길쭉한 형체였고 천천히 민수의 방으로 다가오는 듯했다. 그는 숨을 죽이고 이불을 단단히 감싸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것은 계속 다가왔고 마침내
그의 침대 곁에 다다랐다. 민수는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결국 불을 켰다. 그리고 방 안에는 그의 혼자뿐이었다. 그때 민수는 깨달았다. 그가 원래 벽에 걸어두었던 긴 그림자가 전혀 자기 방 안에 없다는 것을. 그림자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급하게 이사를 결정했다. 언제부터 자신의 집에 이 괴이한 형체가 나타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 수 없었다. 이사를 마친 후에는 더 이상 그 형체를 본 적도 이상한 소리를 들은 적도 없었다. 그러나 때때로 그는 꿈속에서 그 형체가 다시 나타나곤 했다. 그 꿈속에서 형체는 여전히 그의 뒤를 조용히 좇고 있었다. 아파트는 그 후로도 몇 번의 이사를 더 겪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방은 다시 온갖 기묘한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되었다. 민수가 떠난 이후 그 아파트의 소문은 더 이상 희미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방에 얽힌 이야기를 찾아 들어왔고 그곳은 마치 도심 속의 작은 미스터리 장소처럼 전해졌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시골 할머니 댁을 방문하는 것을 좋아했다. 할머니 댁은 도시에서 차로 약 3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에 위치해 있었고 숲과 논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모습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자연과 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곤 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이상한 이야기가 있었다. 그 이야기는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에 관한 것이었다. 과거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외딴 마을 전체가 깜짝 놀랄 사건이 벌어졌다. 그 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사라진 가족의 흔적을 찾기 위해 경찰도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그들의 실종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멀리하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차 잊혀갔다. 그러나 나는 이번 여름 오랜만에 할머니 댁을 방문하면서 그 집의 존재를 또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늦은 밤 할머니 댁의 불을 모두 끈 채 조용한 밤 공기를 즐기던 중 문득 호기심이 발동해 그곳을 직접 탐험해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어린 시절의 호기심과는 또 다른 감정이 나를 그곳으로 이끌었다. 다음 날 나는 한낮이 되기를 기다려 그 집을 찾아 나섰다. 집에 도착하자 예상했던 대로 문은 녹슨 자물쇠와 체인으로 굳게 잠겨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집의 벽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으며 오래된 창문에는 두꺼운 먼지층이 깔려 있었다. 호기심을 주체할 수 없었던 나는 작은 창문 하나를 깨고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집 안은 덥고 숨이 막힐 듯한 공기가 가득했다. 곳곳에는 쓰러진 가구들과 깨진 유리 조각이 널려 있었고 바닥에는 마치 오래된 버려진 영화 세트장 같은 느낌을 주는 티끌과 먼지들이 쌓여 있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작은 방 한 곳이 눈에 들어왔다. 방 안에는 예전에 누군가가 밥을 먹다가 놓아둔 것처럼 보이는 밥그릇과 젓가락이 있었다. 무엇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놀란 나는 재빨리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마음을 가다듬고 방을 나서려는데 또다시 그 인기척이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가 내 주변을 맴돌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때 방 구석에서 나지막히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작은 목소리로 "여기 있구나" 라는 소리를 들었다. 분명히 빠져나가야 한다는 경고처럼 들렸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폐가를 벗어나 어두워진 숲길을 달리며 이렇게 어두워지기 전에 집을 나서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두려움에 가슴이 콩닥거렸다. 며칠 후 그날 밤 내가 들었던 그 목소리가 환청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을 노인분들을 통해 다시 듣게 된 그 실종된 가족의 미스터리는 사실 가족 중 한 명이 돌아오지 못한 다른 가족들을 찾아 방황하고 있다는 소리와 함께 전해지고 있었다. 전설처럼 전해지지만 미스터리로 남은 그 이야기는 지금도 그 폐가 근처를 맴돈다는 말을 남기며 나는 그 마을에서의 추억을 뒤로 한 채 다시 도시에 돌아왔다. 그 집에 다시 갈 용기는 나지 않았지만 그곳은 나에게 여전히 미스터리한 공포로 남아있다. 할머니 댁에 다시 가게 된다면 그때 그 어두웠던 길을 다시 한번 걸어볼 수 있을까? 나는 아직도 가끔 밤이 되면 그 목소리가 꿈속에서 선명하게 들리곤 한다. "여기 있구나"